안녕하세요. OBS 건강을 부탁해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지혜입니다. 여성성과 모성을 상징하는 가슴은 여성에게 신체 부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가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명의 암 전문의와 함께 암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눠봅니다. OBS 건강을 부탁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적 암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4분의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협진과 또 전신 케어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학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함께 하시죠. 그 환자가 지금 스테이지가 아일로베크면 환자인데 내가 어저께인가 외래에서 처음 봤는데 유방암 시작하는 환자는 6명 만약에 PBL 안 나가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세리로 생각하면 되네요. 여러 가지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에서도 여러 가지 전신 치료 및 국소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환자 및 일반적인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그 치료 방법의 개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 및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방법과 순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듣고 학습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 및 진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다학제 진료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젊은 나이에 암 선고 받으면 더 충격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생을 이제 살아왔다라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젊은 분들은 일단은 부정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너무 놀라고 울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네. 처음에는 그 왼쪽 가슴 뒤쪽에 등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어깨하고 왼쪽 어깨랑 왼쪽 목이 담 걸린 것처럼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혹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날 샤워하다가 이제 가슴을 만지게 됐는데 봉우리가 만져지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 유방, 뭐 그다음에 자궁, 난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작아진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본인이 뭐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확인한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걸 대체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이제 그렇죠. 피부만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벗겨지면 그때 한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냐. 보면 아까 덩어리가 이 자리인데 우리나라 최근에 여성 유방암의 특징을 고루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환자로서 가족력도 있으시고 나이도 젊으시고 게다가 이제 그 출산한 경력이 없으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3중 음성암으로 제일 이유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 더더군다나 가족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술 전 치료의 반응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수술 후 결과 우리가 암이 유방과 애과 임파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좋은 경과를 보였고 지금 상태는 뭐 상상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는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거 검진하셔서 조기 발견하면은 치료가 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공부는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의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 뭐 책이면 좋겠지만 학술서적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럼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은 저희도 고급 정보는 다 유료로 비용을 지출하고 보는 게 대부분인데 일반적인 검색창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사실 그 틀린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정보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다학제 협의회나 진료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암 중에서 유방암 발생률만 늘고 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국가가 검진비를 지원하는 5대암이라 하면 보통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통칭하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사업본부의 통계를 따르면 이 중 유방암은 2007년 최초 보고 이후로 연평균 약 4% 정도씩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2018년 통계에 따르면은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1위 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게 되고 따라서 이에 수반한 유방암의 진단 기준이 향상된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진 비율과 또 진단 기술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우리나라 국내 유방암 생존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유방암 발생률이 사실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봤을 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늦게라도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존율이 높은 만큼 재발률도 높다고 하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방암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아마 궁금하신 점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받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하나씩 만나보시죠. 유방암이 유방 안에 있는 세포가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클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나요? 네, 가슴이 크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 건가요? 네, 그런 질문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이 큰 서양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이 큰 여자에서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이 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작다고 해서 유방암이 또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네, 한때 안젤리나 졸리가 이 수술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유방암의 대부분은 가족력이나 유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약 5 내지 10%에서는 가족력 또는 유방암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병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방암 환자가 해당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양측성 유방암 또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매우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상당히 의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과 관련이 있는 직계가족에서도 해당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방암은 가족력이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제가 유방암에 걸리면 딸한테도 유전될 가능성이 높나요? 네, 유방암의 유전적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자식 걱정이 크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도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매우 많은 질문을 이 분야에 대해서 해주십니다. 실제로 따님을 같이 동반하여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가족성 유방암은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직계 혈연 가족이 유방암을 앓는 경우를 통칭하는데 전체 환자 약 20% 미만으로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이 유방암 유전자와 관련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방암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딸도 유방암에 걸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유방암 가족력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30대 중반 또는 그 이전부터 미리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요 치밀유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치밀유방도 병인가요? 암에도 더 잘 걸리는 건가요 혹시?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치밀 유방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치밀 유방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치밀 유방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받는 결과 중에 제일 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치밀 유선이라는 거는 유방에서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이 있는데요. 그 유선의 조직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이 적은 것을 얘기하고 유방의 크기가 작은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치밀 유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치밀 유선이 있으면 유방암이 더 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 유선이신 분들은 유방 촬영 같은 기본 검사를 했을 때 종양이 하얗게 보이는데 치밀 유선 환자분들도 유선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 검진으로는 종양을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피할 수 없다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최선이겠죠. 자,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환자들 또는 일반인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유방암이면 분명히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없습니다. 그 밖에 피부나 유두가 함몰, 즉 꺼지거나 젖꼭지에서 혈성, 피처럼 보이는 분비물이 나오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암이 피부를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궤양이 생기거나 양쪽 유방이 예전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최근에 좀 달라 보이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방암을 의심하고 검진을 곧 하셔야 합니다. 유방의 자가검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거울을 보면서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는 건데요. 꼭 거울을 보시면서 양측 유방에 대칭이 있는지 혹은 크기가 변화가 있는지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검진의 2단계는 유방을 촉지해서 종괴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유방을 촉지할 때는 충분히 유방이 펼쳐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촉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손가락의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유방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촉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유방을 전체로 움켜쥐듯이 잡고 촉지를 하는 것은 유선이 정상적으로 있어도 종괴처럼 촉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의 3단계는 2단계 했던 촉지 방법을 자세를 바꿔서 누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촉지를 하는 것이 3단계 방법입니다. 유방은 앉아서 또는 서서 촉지를 할 수 있지만 누워서 촉지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꼭 촉지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자가검진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에서 5일 지난 후에 유방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을 때 자가검진을 통해서 종괴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혹시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뱃속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이 우선이 아닌 거죠. 만약에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제로 이번 임산부 3,000명 정도의 1명꼴로 임신 중에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예상하지도 않던 상황에서 유방암이 진단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도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된 이후에 수술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어느 때보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산모와 아기에게 모두 부담이 없는 기간으로는 임신 중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 임신 후기는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몸을 추스린 후에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치료 중에 모유 수유는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이제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항호르몬요법 또는 표적치료제 같은 것들 모든 치료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가능한 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방암과 관련된 소소한 궁금증들 모아봤습니다. 소소한 궁금증 일문일답 또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유방 재건수를 하거나 가슴 성형을 할 경우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유방 재건수를 하거나 유방 성형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이 더 잘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재건술이나 성형을 한 사람들은 유방 진찰 또는 촬영술 같은 일반 검사로 유방암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포함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도 찜질방을 너무 좋아하더니 자꾸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도 되나요? 제가 진료하면서 이렇게 여성 환자분들이 찜질방 좋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염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이제 피부염을 악화시키거나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 한 달 정도 후에 수영장이나 찜질방 이런 데를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두부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뭐가 있나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대부분이 음식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 두부 같이 여성 호르몬이 포함된 음식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은 여성에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콩, 두부 등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발생시킨다는 보고는 없고 오히려 거기에 포함된 이소폴라본의 항산화 효과는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혹시 유방암은 아닐까요? 먼저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생깁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방암 환자가 1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남성 유방암 환자가 77명으로 한 0.4%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남자에서 유방암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방에 지속적으로 종괴가 만져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또 역시 엄마의 건강은 가정을 지키는 대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가족들 챙기느라 항상 본인 건강은 뒷전이거든요. 오늘 당장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아내, 엄마의 건강 검진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OBS 건강을 부탁해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y the ocean, but do I ever cross your mind? I see you flying by with your tower.